스트라이킹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지선 기자님과 마지막. 그러니까요. 딱 사흘 하기로 했는데 섭섭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동갑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헤어지려니까 아쉽네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실시간도 거의 4만 분 가까이 함께 하는데 와. 또 이지선 기자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보니까 네. 오늘 모든 뉴스가 사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맞아요, 파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지선 기자님이 지금 정치부 기자의 야당 반장을 맡고 계시고 네. 오늘 또 잠을 한숨도 못 주면서 네. 눈이 또 빨가시고 지금 눈 한쪽이 새빨개져 있죠. 그러니까요. 잠을 거의 못 자서. 뭔가 오늘 공개되기 전에 사실은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겠다라는 예고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단독 보도 위해서 어제 왜 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는지 이 제가 과정 지금 궁금하거든요. 국회에서 야당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새벽에 이 녹취 파일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직접 드러난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그게 포함된 짧은 파일이 들어와서 네. 이거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있나요?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들어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이거를 보도하기 전에 법적인 검토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명태균 씨와 제보자 사이의 1대1 대화의 녹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했던 내용을 제3자한테 들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직접 대화한 상대방이 아닌 음성이라서 네. 이걸 이 사람이 제보한 걸 트는 것이 과연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됐고 네. 그래서 뭐 아침 6시부터 법률인들, 변호사분들,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사내 법무팀 와. 이런 조언을 얻었고 네. 결국은 사실 의견이 좀 나뉘긴 했습니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심지어 대상이 공인, 심지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조각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요. 판례 중에서도 내가 정말 제3자의 음성을 일부러 엿들을 목적으로 네.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네.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명태균 씨와의 대화 중에 명태균 씨가 그냥 알아서 틀어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온라인 기사를 먼저 썼는데 이제 네. 민주당에서 네.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으로 네. 음성을 공개를 했죠. 그랬군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눈은 이렇게 됐으나 네. 음성은 민주당에서 나간 걸로. 아, 지금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안에 약간의 억울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 네. 그 기자들의 이 단독 그리고 이 취재 과정이 엄청 그만큼 치열하고 그럼요. 검증 보도 그렇죠. 또 많은 자문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군요. 저희가 뭐 회사에 얼마나 방송국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보를 저희가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네. 또 그 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반론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네. 쉽지 않은데 이번에 뭐 명태균 씨 취재하면서도 저희 정치부 국회 막내를 또 창원에 내려 보냈었는데 왜? 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명태균 씨 집 앞에서 하염없이 뻗치기를 하면서 네.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은 없고 세상에. 비도 맞고 그렇군요. 소득이 있어야 할 텐데. 소득이 있긴 있었죠. 아, 며칠 그렇게 뻗치기를 한 끝에 저희 네. 기자가 명태균 씨를 만났고 집에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 그때 저희가 단독 보도도 했었는데요. 네. 아 정말 취재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살아있는 않아요. 언론인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어두운 터널에서 약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오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피드백 타임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혜님께서 당선인이 그냥 당선인이면 누가 공천을 들어주나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387님, 그 오빠가 대통령 오빠가 맞았나 보군요. 6300님, 이지선 기자님 오늘도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서 가슴이 떨리네요. 네. 대통령실에선 아니라고 하던데요. 혹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한 거라고 하는 건 아닌지. 안 그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 너무 문의가 와가지고 본인 SNS에 저 아닙니다. 저도 봤어요. 네. 그만 문의하세요. 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박만규님께서는 오늘로 이지선 앵커 대타가 끝나는군요. 3일이 순삭이라 아쉽네요. 순표형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휴가를 연장. 아닙니다. 3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단독 보도 이야기했고 오늘은 네. 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던 체코 원전 수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지난 7월에 체코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를 됐죠. 선택했죠. 네. 당시 정부는 24조 원의 잭팟이라고 호평도 네. 했었고 그리고 어제도 대통령실은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촌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 네. 이 원전 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야당이 그 당시에는 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주 실적에 무리하게 매달려 오히려 손해볼 수 있고 이 문제가 저가 덤핑 수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은 이런 야당의 비판에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네. 이렇게 회방을 놓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료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여준 거죠. 그래서 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계약을 보류하라 결정한 것. 체코 당국도 이 계약의 보류가 어떤 결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네. 밝혔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일시 보류는 절차적이고 진행 과정에 아무런 문제 없다. 국민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한 거 좀 기뻐할 일이죠. 네. 그런데 수주한 직후에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된 직후에 함께 경쟁을 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그다음에 프랑스의 원전 회사가 네. 바로 이거에 대해 이의제기했죠. 항의를 하면서 이의 제기하면서 맞습니다. 국제 어떤 재판소였나요? 거기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왜 제소를 당했지? 이거는 사실 우리는 같이 경쟁을 했던 입장이고 체코에서 이거를 선정을 한 건데 네. 뭐가 문제였을까? 네. 체코와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쉽게 말하면 저작권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특허 기술이 있는데 네. 우리 한수원이 체코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그 기술을 써서 지어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저작권 문제가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기술을 우리가 써서 체코의 그 원전을 짓는 거에 대한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던 시점이었다는 이 거죠. 지식재산권 문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없으면 이거 못 짓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선정이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거였고 네. 프랑스 원전은 또 다른 이유로 그랬군요. 이의제기한 거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다 싶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체코 원전 수주 실적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그러니까 체코에 순방을 다녀온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 한수원에 됐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네.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 원전 르네상스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필 근데 체코 이런 당국에서 결과가 계약 보류 나왔으니 네. 체코 당국이 계약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으니 아마 네. 지금 대통령실은 오늘 뭔가 이 입장을 내야 될 본인의 것 같은데. 암심에도 명태균 좋다라고. 씨와 통화했던 음성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지금 정신이 거의 없을- 지진이 났을 텐데 네. 이 원전마저 이렇게 네. 되면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네. 거의 마비 상태가 아닐까 싶은 추정이 됩니다. 약간 이 지경이 됐을 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네. 민생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뭔가 지금 성과가 없이 네. 자꾸 이런 결과들만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사는 정말 더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없고 대통령들 국민께 안심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무 문제 끝까지 없다. 안심해도 된다. 네. 그럼 지금 잠깐 보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수주해서 할 거니까 걱정 말라.
네. 근데 네. 그 말에 큰 신뢰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체코의 입장을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보니까 사실 이제 하프타임 지나고 나서 하은진 교수님, 서울대 하은진 교수님 네. 사실 나오잖아요. 뭔가 수능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하은진 교수님께서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2주밖에 안 남았지만 2주 안에라도 뭔가 정부의 뭐 중재안이라던가 네. 발표가 나면 그래도 네.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명태균 의혹이 터지면서 지진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의료 붕괴는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리고 국민들은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문제는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또 뵐게요. 네.